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장 마무리가 되고 공시가 하나 떴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 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원고가 누구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박태영 씨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주 상장이 금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그 CB나 BW 물량 상장되는 공시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9월 25일 날 상장이 되는 건데 이게 만일 상장이 안 된다면은 어떤 경우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화 그룹 상황도 좀 큰 변수가 하나 등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끄트머리에는 잭팟주도 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코아스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세요. 이런 중대한 사실이 지금 이제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우리가 좋게 보면은요, 좋게 볼 수도 있어요. 700 몇만 주 정도에 달하는 그 CB나 BW 물량이 9월 25일에 일단 상장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인정이 돼버리면, 신주가 전환이나 행사가 된 신주가 상장이 될 수 없어요. 상장이 안 되면 그만큼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주분 입장에서는 이 매물 공백으로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거 상장도 안 되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자본 총계인데 완전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그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생상품 손실권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본 총계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것으로 나왔던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반기 결산 기준으로 파생상품 손실이 59억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뭐 60몇 억 이렇게 그 마이너스 난 거는 이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엄청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규모는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55억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한 마이너스 30억 뭐 이렇게 손실이 대폭 급감을 해요.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전엔 주가가 반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금액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뭐 30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본 총계 마이너스 6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 물론 금액적으로 더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온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코아스 측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신주가 상장이 안 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매물이 바로 안 나오니까 좋다 이거죠. 나중에는 이제 매물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좋은 건의 재료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또 반전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악재지만 어떻게 보면 재료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인용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게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가 이 재료에 어떻게 한번 반응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화그룹 상황도 좀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주현대 그 김현 대표가 나와서 처음에는 코아스 측이 잘못하고 있다. 이화전기 인수 이거 정의에 입각해서 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화그룹 주주들을 위해서 인수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제 코아스 측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코아스 측과 협력할 용의도 있다. 막 이런 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소액주주연대, 이화 소액주주연대와 코아스 측의 연합으로 이화그룹 사측과 대항할 수 있는 건의 모멘텀, 플러스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또 참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런 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정보나 사인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겁니다. 코아스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코아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네, 문자 주시고요.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잭팟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잭팟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